근데 저 둘째 서울 갔을 때 이 사람은 저랑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우울증으로 가서 애 죽이고 저도 죽을까 봐 너무 아니다 싶어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아, 너는 아니구나. 넌 애 엄마로서도 아니고 아내로서도 아니고 여자로서도 아니라고 해서 이혼 준비를 혼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아닌데. 아유, 천천히. 아 근데 되게 민망할 텐데. 분홍개로 갔나 보네. 노래하고. 느긋한가 봐, 성격이. 여기가 어딘 거야? 안녕. 먼저 인사도 하네. 불쌍한데? 아니 지금 2교시인데. 벌써 왔네. 국어 활동 꺼내봐. 국어 활동. 아이고, 책을 안 꺼냈네요. 예. 아 어디 가냐. 아이고, 군 쉬는 시간에 해야 되는 건데. 감기 걸렸어? 어떡해. 코로나 검사 해봤니? 어머. 한주이야? 어머. 두 주이야? 어머. 아, 한 줄. 이게 수업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 아까 네. 그거는. 또 어디 갔나 봐요. 나? 뭐해? 지금 공부 시간인데? 들어가. 앉아. 이 자리에 앉아. 지금 공부 시간인데 빨리 들어와. 4번. 공부 시간이 쉬는 시간 같고, 쉬는 시간도 쉬는 시간 같고. 어머. 뭐 딸기 주세요. 하가 좋지. 말하는 게 김치 어른 안 같아요, 먹을 근데. 건데. 이거 먹을래? 소스 풀어주지 마. 아, 소스 뿌려주지 마라. 네. 근데 밥 시간 되게 좋아할 텐데 밥도 조금 천천히 느리게 먹네. 잠깐만요. 잠깐만. 네? 일단은요. 네.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요. 안 웃어요, 애가. 그러니까 웃질 않아.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맞아요. 웃지를 않아요. 맞아. 그리고 웃질 않아. 나 홀로에 나 홀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급식 시간이 돼서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고 축 늘어져 있어 보이고요. 좀 늘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동떨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소아 무기력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무기력증 있어요? 아, 무기력증도 있구나. 네, 처음 무기력증 들어봐. 있습니다. 소아 네. 무기력증. 네. 사실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에너지가 없고 네.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이 약간 무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성급하긴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은 정말 무기력하거든요. 사실은 막 그냥 겉으로 보기에 막 뭐 누구를 때리고 난리를 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가벼이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깊지요.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서 교감 오세요. 선생님 앉으시고. 여기 앉으세요. 관 선생님까지. 힘든 자리죠. 학교에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좀 놀라셨을지도 모르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대책회의를 했어요. 어머님하고 이렇게 또 상담 면담하고 이제 대책회의한 결과도 말씀드리려고 좀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도 조금 들으셨죠? 우리 시은이 이제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며칠 전부터 중앙현관 쪽 이런 쪽을 돌아다니고 하는 거를 저도 발견을 했고 시은아, 선생님이 교실 데려다 줄 건데 싫어요? 교실은 재미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뭔가 좀 거부당하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이런 좀 불안해하고. 무기력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울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가 지친 것 같고. 속상하죠, 저럴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대책회의를 했어요. 시은이한테 개별적으로 봉사 도우미를 붙이기로 했어요. 도우미 선생님, 협력교사 이렇게 해서 교실 내에서 협조하게 해서 도와주는 걸로 하고 꽃에 항상 사랑을 쏘는 애야. 사랑을 쏘는 애야? 벌꿀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여왕벌은 벌집 안에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오시니까 집중하네요. 그래도. 아, 많이 그릴 거란 말. 많이 그릴 거야? 근데 혼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네. 네, 분명히 그러네요. 우리 복조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학교 생활을 좀 이거 보는 게 이게 처음이라서 네. 근데 좀 걱정은 됐는데 근데 집에서는 그냥 개구장이 딸이었으니까 오히려 집에서는요? 네. 개구장이구나. 애들이 워낙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지금 학교 생활에 에너지가 전혀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는 게 약간 좀 이상하죠. 다른 거 같아요. 무기력해까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머니, 얘가 집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뭘 해요? 핸드폰 하거나 태블릿 하거나 TV 보거나 미디어 쪽 많이 하고요. 저희 식구들이 그거를 다 미디어 노출이 좀 일찍 돼서 저도 그만하고 싶고 이거를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할 방법도 모르고 그런 거 있고. 제가 저녁 12시 정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안 자고. 네. 그래갖고 일단 잠도 너무 늦게 자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에 또 일어나는 게 맞아. 어렵죠. 그래갖고 제가 음. 그럴 때는 그 미디어 노출이나 잠을 자는 거랑 그게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드시군요. 몇 가지가 좀 보이는데요. 네. 아버님 말씀대로 뭐 미디어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늘어져 있고 밥 쉬는 먹을 시간에 때도. 그리고 굉장히 집중을 잘 못하고 멍하고 입만 열면 싫어 이렇게 하고 싫어 아니야. 이런 것들 쭉 살펴봤을 때는 아동, 소아, 무기력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아이들이 좀 무기력해질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비교해서 넌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되겠니 이럴 때 이제 무기력해지던데. 안 되나 보다. 약간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어릴 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완벽한 결과, 성과를 요구할 때 내지는 아이가 그냥 그렇게 느껴질 때 이러면 시도조차 하는 게 어렵겠구나 이러면 되게 무기력해지거든요. 시절에 네. 몰랐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선행을 막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언제나 헐떡거리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이 따라가더라도 굉장히 언제나 자기 효능감이나 네. 내가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자기에 대한 그 신뢰감 이런 게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선행을 통해서 빨리 많은 것을 해내려고 할 때 아이들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네. 맞아.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애가 잘 못 해내는 게 너무 안쓰러워.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면서 부모가 다 해결해줘 버리면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게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맞네요. 부모님이 서로 막 쌩해. 집에 가면 막 냉랭하고 한기가 바로 알죠. 애들은 그럼 싸운 거 애들이 바로 알죠. 너무 주눅 들고 맞아. 애들이 막 이렇게 엄마 오늘은 이럴 에너지가 없어. 엄마 눈치만 봐. 얼굴만 봐.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엄청 싸워. 진짜. 막 갈등이 있어. 그러면 네네. 애들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도대체 그럼요. 엄마 아빠가 뭘 갖고 싸울지 모르니까 조금만 소리가 이렇게 나도 애들이 막 이러면서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 써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네. 무기력해 이렇게. 아이고. 청소년이 아니라 아이 때부터 그런 거. 네, 그럴 수 네. 있겠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예. 이거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 식당 왔구나. 안에 같이 먹자, 어디? 아. 핸드폰을 둘 다 핸드폰 줘. 신아 핸드폰 주세요. 듣지 않아. 엄마 갖고 있을게. 축구요? 이거? 적이야. 맛있나 봐. 잘 먹네. 바로. 핸드폰 금지라고 했잖아. 밥 먹는 방은 아니야. 나 밥 다 먹었어. 아이, 엄마 때문에. 아이, 밥을 멍청아. 일로 와.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시은아 왜? 아빠, 시은이 어디야? 지금 살인마 엄마랑 있어. 누가 제일 세상에서 나쁜지 알아? 어머. 아니, 엄마지. 당연히 엄마야. 엄마가 사실 나쁘거든? 아니야 그게 제일 나쁘진 않아. 제일 나쁘진 않아. 아주 제일 나쁘지. 아니라고 하셔야죠. 어떻게 나왔어? 어머니. 게임 하지 말고 접어. 아니, 진짜. 아, 저희가. 아, 근데 안 돼. 가만히 진정나봐. 아유, 핸드폰이 그렇게 좋을까? 아이고. 아기예요? 진짜예요? 애기 좋아하나 보다. 친화력 진짜 좋다. 그래. 여기 아기는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거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약간 요새 또 코로나 시국이니까. 아, 그게 송댕이랑 소영 아니에요. 동생들도 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끼면 큰일 나. 아이고, 저기. 아유. 아이고. 세상에. 또 다른 데 간 거야? 아이고. 그냥 이유 없이. 아, 괜찮아. 잠깐만요. 아니. 한 살이라서 안 돼. 진짜? 우리 엄마는 해도 날 괴롭히고 우리 언니도 그래. 몰랐어. 난 평범한 사람도 없어요. 아빠는 안 그래. 아빠는 돈을 주고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죠? 식당에서. 엄마는 그래, 아빠는 안 그래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자기는 어디 있어요? 잔다, 애기 잔다.
안 돼, 안 돼. 당연히 저거는 부모 입장에서 이해되죠. 그럼요. 미안한데 엄마 가 있어. 엄마. 아, 앉아 있어봐. 엄마 하나 더 해줄게. 나 더 해줄게. 아이고 참. 아이고. 언니 쉬. 아이고 가야. 기다려. 아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미안. 네. 아니 처음에 금쪽이만 이렇게 유심히 바라봤는데 우리 금쪽이 동생도 조금 사회성이 좋다고 하는 걸 좀 넘어서서 그러네.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 말이나 시키고 막 터치하고. 만지고 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식당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얘네들은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네. 삼무인데요. 네. 첫째가 네. 무질서. 질서. 질서가 없어요. 그렇지. 그냥 이 식당에서 식당이 꽤 넓은데 네. 그냥 막 돌아다니는 애는 이 집 애들밖에 없는 맞아.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다 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학교의 모습을 보면 우리 첫째 금쪽이는 전혀 그 학교의 수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본적인 학습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갑자기 되거든요. 세 번째는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조절. 네. 네. 휴대폰 같은 것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막 갑자기 이제 뭐 소리를 막 지른다든가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도 저리 가 이제 애기 잔다 그러면 예 이래야 되는데 또 가서 말을 계속 시키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둘째 말이에요. 네.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굉장히 부침성 있는 아이잖아요. 사람한테 잘 다가가고 말도 잘 시키고요. 근데 미묘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침성이 좋고 사람한테 잘 다가간다는 거는 한편 보면 얘가 사회성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눈치가 없어요. 왜냐면 맞아. 사람한테 눈치가- 다가가서 막 그치. 얘기를 맞아. 하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좀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른들이 여기서 이제 눈치를 보고 좀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거침없이 끊임없이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얘가 누군가하고 굉장히 말을 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흔히들 애정 결핍이라고 쉽게들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뭔가 구멍이 좀 있어 보여요. 얘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엄마 생각에는요? 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렸을 때 제가 산후우울증도 심하고 둘째 낳고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만 데리고 서울에 갔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내려와서 약물 치료 받고 해가지고 둘째가 그렇게 안 이뻤어요, 솔직히. 둘째가 정이 안 갔고 나의 방해물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보육을 주고 해줘야 될 시기에 너무 관심도 좀 되게 많이 덜 줬던 것 같고 표현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랬구나. 지금 보면은 두 아이가요. 뭔가 구멍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작은 아이는 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네. 큰 아이도 어쩌면 양상은 되게 다르지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점들을 정말 자세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면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어디 가는 건데? 피지커피. 피곤하다. 아니 아직 눈이 잘 안 돼. 피곤하시. 뭐가 있나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뭐가 있나 한번 보자. 아이들은 난리 나죠 저기. 천국이지. 저쪽 가서 친구들하고 놀까? 난 물고기 잡을 건데. 한 명씩 전담막 하셨네. 너 아니, 가봐 이제 쉬다 때려봐. 그래 잘 놀았다. 쉬었지 일어서. 시인아 앉으면 네가 매일 멜 수 있잖아. 출발 못해. 엄마가 해줘.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해. 아빠 이게 안 돼.
야, 애들 뭐죠? 안전벨트를 해줘야지. 해줘. 난 시은이 해줬잖아. 신이 안 돼 있잖아. 시은 엄마가 누르라고 했잖아. 야, 애가 스스로 해. 아니 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은아 해야 엄마가 돼? 누르라고 했잖아. 나봐. 언제부터 하나씩 하고 진짜. 아, 왜 짜증내냐 너. 짜증이 아니야 오빠. 됐어 됐어. 근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런 걸로 짜증난다. 서로 지치니까. 야, 이런 문소리 되게 신경 썼어, 어릴 때. 아, 카 분기가 어떨지. 느껴지네. 불만이 뭔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난 그게 난 뭐가 있냐면 당신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성격이 그렇게 모난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신하고 얘기하면은 자꾸 너무 막 거슬리는 게 많아. 아우 애들 진짜 대화로 붙여야 되는데, 두 분이서. 뭐가? 아니 그러니까 말투라던가 이런 게 약간 시비 쪼라던가 약간 비아냥거린다던가 약간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말할 때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겨. 아니 근데 그냥 오빠만의 불만을 얘기해라. 아니 그게 내 불만이라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을 이렇게 만드는 난 다른 사람과 트러블 난 적이 없어. 오빠만 생각 그렇게 하는 오빠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솔직히 당신 만나기 전에는 경찰하고 한 번 난 엮여본 적이 없었어. 경찰? 난 한 번도 뭐 경찰을 근데 그러니까 오빠는 불만이 대화가 안 된다는 그게 불만이야? 그러면은 뭐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좋게 넘어가. 얘기하는 거야. 싸우는 그래, 이게. 앞으로 좀 덜 싸우려고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 거야. 싸우지 말라니까? 싸우는 거 아니라 얘기 좀 해보려고. 앞으로 좀 덜 싸우려고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엄마 아빠 계속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시은이 씨야 더 어른까지 안 되고 아빠 엄마 계속 안전벨트 빼고 왔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시야 어머, 너 위험해. 앉아. 너 앉아. 누구한테 얼른 앉아. 잠깐 뭐 옆에- 하는 거야 지금? 옆에 세우고서 앉아봐. 어? 애를 왜 밀어?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엄마. 아이고, 참. 이거 그거 깨트린다. 깨트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야, 이런 것도 솔직히 애들 이렇게 미는 것도 이것도 폭력이야. 벨트 안 했으면은 진짜 얘기를 살짝 해야지. 뒤로 한 거야 앞으로 오니까. 근데 밀려가지고 안 아니, 서진 거지. 어른이 살짝 미는 게 애한테 그게 살짝. 확 민 게 아니라 받친 거라고. 받치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건 언제 그랬어?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점점 나아지는 게 없냐 우리는. 몸이 아프다. 근데 경찰 얘기는 무슨? 경찰 아까 얘기는 뭐 아까 전에. 그러니까. 네. 엮어본 적, 엮이셨어요, 경찰이랑? 저희는 부부싸움하다 거의 3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3년 전에 한 두세 번 왔고요. 아니 어떻게 싸우시길래 경찰까지 누가 올 신고를 한 정도로. 건가요? 이웃에서 신고를 하나요? 아니 이웃에서 신고한 게 아니라 싸우면요 저희는 권투싸움 아예 치고받고 몸싸움까지? 몸싸움 아예 권투처럼요? 치고받고 해요. 네. 근데 서로요? 네 서로요. 네. 감정 그거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한 번씩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도가 심할 때 예. 중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중재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이걸 하루 왼종일 막 같이 치고받고 하니까 제가 경찰서에 신고한 적도 두 번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이 사람하고 몸싸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싸운 게 제가 뭐 남자 대 남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하고 예. 싸울 게 아닌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면은 저는 솔직히 저는 거의 막으려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뭐 손에 든 건 다 막 뭐 몸으로 날라오고 머리 날라오니까 저는 솔직히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몸싸움 할 때도 우리 금쪽이들이 있을 땐가요? 그때는 거의 그러니까 어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5살, 6살인데 있었어요. 네. 5살, 6살은 어리진 않네요. 그렇죠. 그럼 금쪽이가 아까 같은 경우에도 막 말리는데 많이 그때는 울었겠다. 금쪽이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저도 이게 감정 기복이 그때는 참고 뭐고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치은아 지금 112에 신고하라고 엄마 이러다가 숨을 못 쉬겠다고 했더니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또 중재가 이뤄져서 이렇게 된 거지. 저희는 저희끼리 둘이서 대화를 못 해요. 꼭 한 사람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그거라. 아이고 진짜. 아 배고파. 좀 뭐. 근데 매워. 그래. 그래, 저런- 이게요. 저런 이거 먹으면서 좀 맛이지. 풀었으면 좋겠다 좀 얘기 좀 그런 나누시고. 오빠 입금해. 빨리 지금 또 잊어버리기 전에. 뭐? 썼어. 지금 내가 계좌로 또그 3만 입금해. 없어. 아 생활비. 3만 원 어떻게 입금하게? 3만 원. 아빠, 사슴벌레도 자기 집이면 밥 먹어? 당신 다음 때부터는 친구가 못 들어가는 거 알지? 왜? 갑자기 뭐 생활비를 안 줘. 장난해? 생활비를 있어야지 용돈도 없이 내가 일을 해 밖에서 애들 보느라 2-3시간 지금 일자리도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또 야식 맛있게 드시다 갑자기.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뭐 이렇게 일 따져? 싸우면 5만 원짜리 2개 내. 줄게. 싸우면. 다음 달까지는 그런 거 없어. 아니 됐어.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다 조용! 다 조용! 니네 엄마들 저런 거 나 너무 싫은 거 있지. 싫으면은 오빠 얘기만 주구장창 하지 말고 자기 말만 해가지고 다음부터 생활비 없고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애들 보고 케어해. 그게 더 웃긴 거고 그게 더 이기적인 거고. 나는 80만 원 받아서 나한테 쓴 거 없어. 난 옷 한 벌? 옷 한 벌도 10만 원에서 돈 아까워서 못 사. 봐봐. 80만 원 주면은 일주일 안에 돈을 다 써. 그러니까 그 돈은 내가 생활비 그다음에 그 어차피 내 뒤에 용돈 생활비라며. 3주는 계속 돈이 없으니까 맨날 줘 해갖고 내가 그것도 빌린 거지. 내가 오빠한테 달라고 했어? 다음 80 받을 거에 10만 원 까고 주고. 그러잖아. 사람이 상식적인 기분이 좋겠어. 말이 이해가 통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다음 달에 어떻게 돼서 왜 그런지 시인아 들어가서 핸드폰 봐.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라고. 아니 웃고 진짜 웃고가 아니라 어이없는 게 아니라 봐봐. 사야, 좀 비켜줄래? 엄마가 언니가 아빠 엄마 화 풀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 노력하는 거 아니야 아이는. 난 솔직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나 진짜 난 부담스러워서 같이 못 살아. 오빠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해결책은 뭔데? 돈 안 주고 해결책은 뭔데? 없어. 말이야 방구야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내가 없다 생각을 해봐. 당신한테 죽었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내가 죽었다 생각해봐. 어머 무슨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아이는 다 듣고 있는데. 애들을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 애들을 어떻게 뭐 누구한테 맡기든 그렇게 사겠지. 이거 어디 뭐 공원에 맡기던가. 이거 어디 뭐 공원에 맡기던가. 이거 어디 뭐 공원에 맡기던가. 그렇겠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내가 우리 부모한테 나 이혼할 거니까 우리 장난 도와줘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나도 일하면서 애들은 키워야 되는 건데 만약에 오빠가 죽거나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해. 내가 죽으면. 죽는 얘기도 아이들은 힘든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이 든 건데?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을까? 시인아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얘기할 때도 나쁜 말로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 욕했어? 욕 안 했잖아. 때렸어? 지금 안 때렸잖아. 아니 나쁜 말로 계속 나쁜 말로 한 게 아니라 큰 소리가 나오는 거야. 큰 소리 나와도 마음이 슬프단 말이야. 네. 다 들리잖아. 말도 한결이나 마찬가지지. 나 진짜 솔직히 나 어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 봐, 내 얘기 들어볼까 안 들어볼까? 들어볼게. 평소에 말 안 할 때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 근데 서로 말을 안 하고 서로.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본다며. 얘기해. 내가 당신하고는 솔직히 내가 부부라고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 그거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냥 애들 클 때까지 나는 좀 어떻게 해서 키워보자 이거였는데 당신하고 얘기를 어제 부득이하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끊어봅시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참. 겉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문제 뒤에 엄마 아빠의 갈등이 아주 커. 네, 깊고 크네요. 네. 두 분이 냉랭하게 전혀 대화를 안 할 때도 있고 대화라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다투시네요. 네. 근데 이 두 분의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그냥 각자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그 성향하고 와이프의 성향하고 워낙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생활비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거의 100% 용돈이에요. 근데 그거 생활비 말고. 저거 생활비는 생활비가 아니라 모든 공과금이나 관리비나 그런 건 제가 다 내요. 다 내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이제 애들 옷이라든가 뭐 과자라든가 이런 거 사주려니까 저 때 얘기했던 것도 제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안에 이걸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3주 동안은 계속 저기 어디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한 10만 원만 줘. 또 입금해 뭐 해. 그러니까 좀 소비도 좀 계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 둘째 서울 갔을 때 이 사람은 저랑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서울에 가서 나는 그 우울증으로 가서 애 죽겠고 저도 죽을까 봐 너무 아니다 싶어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너는 아니구나. 넌 애 엄마로서도 아니고 아내로서도 아니고 여자로서도 아니라고 해서 이혼 준비를 혼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거 이혼하자고 간 게 아니라 좀 힘든 걸 알아봐주고 내 몸 상태가 이러니까 도와달라는 건데. 근데 그때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서울 갔을 상처가 때. 되셨어. 근데 뭐 물론 이 자리에서 뭐 딱 뭘 결정을 하거나 두부 뭐 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정말 솔직하게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냥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바뀔 수도 있고 뭐 더 좋은 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저는 저희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청하게 된 거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가족처럼. 평범한 그냥 가족처럼 서로 챙겨주고 그냥 아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저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딱히 이 사람한테 뭐 그렇게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 대신 이게 더 악화가 된다면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 이 생활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보다 골이 너무 깊네요. 네.
근데 두 분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갖고 이곳에 나오셨으니까 그럼요. 좀 뭔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골은 너무 깊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금쪽이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자, 나머지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오 박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판도 버리고. 오래되고 안 쓰는 건 아니, 버리는 거야. 스테인리스 시판이 왜 썩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구나 또. 나가셔서 집을 왜? 언니 울어? 아빠 엄마한테 제발 통화. 됐어. 제발 너무 슬퍼. 울지 마. 왜냐면 싸우고 나서 엄마가 나간 걸로 알지 아이들은. 아빠 엄마 좀 전화해줘. 이 핸드폰 갖고 네가 전화해. 그럼 나한테 전화해. 그 핸드폰 좀. 이게 또 어딘지 알아? 찾아봐. 아빠가 전화해. 안 할 거야 아빠. 공포지 공포. 아, 그 아빠 전화하면 아빠 이제 집 나가면 이제 아빠 이제 평생 동안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 전화해. 아버님 저 상황에서. 전화해. 엄마한테.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제 아빠 나간다 이제 그러면. 안돼. 진짜 심하네. 야, 언니가 언니 핸드폰 이거 꼭 전화해줄게. 샤야, 엄마가 갖고 왔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마만. 엄마가 갖고 왔고. 언니가 말했겠는데 엄마는 잘 못 듣고 있거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언니니까 또 언니로서 아이고 동생한테 안심시켜주네. 걱정돼? 걱정돼? 그거 걱정돼? 우리 아이들이 저런 모습일 거는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없을 때. 어떠세요? 지금 보시는데. 아이들이 좀 상처를 좀 계속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늘 제가 부모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우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주가 편안하고 안전해야 아이들이 그 안에서 거기서부터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물론 또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투는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부모들이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에요. 뭐 정말 그런 의도가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떡하겠어 우리 헤어지면 뭐 그러면 뭐 고아원에 가든가. 아니, 내가 없다 생각을 해봐. 당신한테 죽었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내가 죽었다 생각해봐. 어디 뭐 공원에 맡기던가. 그러겠지. 뭐 이게 홧김에 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 네, 이 나이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맞는 부분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고스란히 봤기 때문에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큰 급조기가 정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아이가 집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멍한 입을. 네. 뭐 혹시 엄마
없으면 어떡하지? 엄마 나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물질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다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대비를 해야 될 때는 이미 다 고갈이 돼서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서 막 힘을 내서 뭘 배우고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새로운 거에 관심을 갖고 시도해보고 할 내면의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많이 지내면. 둘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도 굉장히 정서적인 안정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흥분되어 있고 약간 늘 들떠 있고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양상이 다를 뿐 원인은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물론 이제 부부싸움 안 좋죠. 아이들에게. 뭐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의학적인 연구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얼굴 모습이 변한대요.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면 공격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약간 이제 우락부락해진다고도 보는 거죠. 뭐 그런 연구 결과들도 좀 있고요. 또 손해가 조금 발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손해라는 거는 행동하고 균형 잡고 움직이고 근육을 사용하고 하는 건데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코르티졸의 수치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폭식, 과식 이런 양상들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이 싸우는 모습이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불안이고 두려움이지만 그렇죠. 두려움이죠. 또 그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우선 금쪽이의 속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안녕, 금쪽아. 예쁘게 생겼어. 뭐야? 내가 얘기한 거야. 토끼야, 너 괜찮아? 귀여워. 엄마 아빠는 금쪽이한테 잘해줘?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제일 싫어요. 엄마 아빠 싸우니까 입술에 피도 나고 다쳤다고 해서 119 아저씨 왔죠. 언제가 제일 슬펐어? 떠나자. 그래, 떠나.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냥 떠나자 이런 적도 있고. 금쪽이는 어떤 딸이 되고 싶어? 사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데. 지금은 가난한 딸 같아요. 지금은 가난한 딸 같아요. 말할 때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겨. 아니 그냥 오빠만의 불만을 얘기해라. 아니 그게 내 불만이라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을 이렇게 만들고? 난 다른 사람하고 트러블 난 적이 없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을까? 신이야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얘기할 때도 나쁜 말로 얘기하는 거다. 엄마 아빠 욕했어? 욕 안 했잖아. 그 아빠 전화하면 아빠 이제 집 나가면 이제 아빠 이제 평생토록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제 집 나가면 이제 아빠 이제 평생토록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 전화해?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제 아빠 나간다 이제 그러면. 계속 노력해봤는데 하나도 되지 않던데. 나는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엄마 없을 때는 저 왜 울는지 알아요?
무서우니까. 예. 엄마 아빠는 부모들은 당연히 싸울 거예요. 저도 싸우고. 네, 물론입니다. 근데 그런 영향은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금쪽이들의 속마음을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화이고 정말 저렇게 생각할 거라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 노력해봤는데 하나도 되질 않는데요.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도 되질 않는다고. 무섭다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학교에 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니는 어른답게 뭐를 몰라도 고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 박사님 오늘 해주신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버님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박사님.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어요. 네. 사실 저는 그 아이 자신한테 문제의 시작이 되고 문제의 부분이 많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좀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잘 찾아서 많이 노력해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아이가 좋아지는데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의 어려움의 근원적인 문제가 부모에게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걱정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지 않으면 아이보다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또 부모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향을 끊임없이 아이한테 주고 있거든요. 애는 이게 속절없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이 원인 중에 부모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네요 할 때는 사실 저 굉장히 걱정합니다. 네. 두 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기분이 약간 우울하나.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니까 좋은 엄마였는데 나하고 사이가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좀 생기면서 좀 이런 게 아이들한테 좀 악영향 미친 게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좋아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 많이. 우리도 좋아지고 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싸움을 하고 뭐를 대화를 하면은 사과가 없어. 오빠는 오빠가 인정을 하지 않아. 나중에 그 다음날 돼서 아 그랬어? 그거 내가 몰랐어. 그건 사과가 아니잖아. 오빠도 자존심 센 거 알고 나도 자존심 센 건 아는데 사과한 적은 없잖아. 그런 거 같네. 그런 걸 좀 개선하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 네, 이곳은 죽음 체험관입니다. 네, 여기로 오세요. 자, 이쪽에 남편분 앉으시고. 그 영정사진 옆에 유언서 양식이 한 장 들어있을 거예요. 그곳에 지금부터 한자 한자 칸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관이에요.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이제 다투던 부인과 헤어지고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네, 천천히 몸을 뒤로 젖혀 관 바닥에 누우세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유서를 썼는지 남편 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언서. 세상에 태어나 간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남은 내 가족들을 너무 슬퍼하거나 오래 슬퍼하지 말아라. 두 딸과 아내는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랑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빈다. 자, 닫아주세요. 자, 닫아주세요. 네, 놓으세요. 이리 오시오. 다시 태어나서 고마워. 웃는 모습으로 자라줘. 이제는 시은이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 그리고 요 안에 사랑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 사랑이 뽑혀서 그래서? 뭐라 적혔어? 포. 안아주는 거. 1, 2, 3, 4, 5, 6, 7, 8, 9, 10. 그래, 퐁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시은이 우리 저 같이. 다음 타고 아빠도 같이. 아까 했던 건데. 뽀뽀. 아 이거 너무 좋다. 이제 퐁이. 자, 쭉 내려 쭉. 하트 모양 저만 주자. 이런 과정을 통해 삼무, 아까 무질서, 무조절, 무학습 그랬는데요. 이거를 이제 삼유로 바꿔야죠. 유질서, 유조절, 유학습으로 해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식꼬치 만들 거야, 간식으로. 맞아. 근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순서로 정하고 그 다음에 만들 거야. 엄마가 정한 거는 이거야. 토마토, 과자, 마시멜로, 젤리, 떡.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야. 각자 들어. 어서. 우와, 진짜 잘한다. 마시멜로. 그래, 엄마도 한번 해볼까? 가자. 하나씩 넣는 거야. 아니지. 다시 해봐, 시은아. 마시멜로, 그다음에 젤리. 이건 맞지? 맞아. 마시멜로 젤리 맞아. 그다음에 떡이 들어가야지. 이거? 너? 오, 너무 잘했다. 어때? 재밌다. 먹어봐. 이거 일로 와봐.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엄마 알려줄게. 앉아봐. 주사위 나오는 만큼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이 규칙을 지키는 거야. 뿅.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잠깐만 나 한 마리 서 있기야. 한 발로 서 있기. 아빠 좀 옆에 도와줄게. 이제 빨리 씨앗 돌리기. 이거 돌릴 때까지? 간다. 하나, 둘, 여기 뭐라고 있어? 앞으로 8칸. 8칸 앞으로. 빨리 던져봐. 넷. 하나, 나랑 똑같네. 둘, 여기 셋. 셋. 하나 더.
무슨 말이야? 예. 됐어. 우리 성공했어. 잘했어. 시아도 한 번 해. 축하해. 봐봐, 시은아. 이거는 우리 집 지킴이야. 지킴이 시계야. 시간 그런 거 없이 학교도 맨날 늦게 가고 늦게 일어나고 시간을 못 지켰잖아. 그런 게 그치? 이 시계 안에 이렇게 삐삐삐삐가 소리가 나잖아. 이 안에는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 많이 노력해보자. 이제 네, 알겠어요, 엄마. 시은아, 일어날 시간이야. 학교 갈 시간이야. 이제 지킴이가 10분 뒤에 띠띠띠띠 띠띠띠띠 하면은 일어나자.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자. 찌깍찌깍 시간 가고 있어. 삐삐삐. 신이 학교 가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을까? 그치? 이 기분에 치카치카를 하는 것 같아? 돈 있는 시간은 10분. 아, 아침에 세인이가 일찍 일어나니까 아직 밥 잘 먹네. 가자, 엄마 손. 아우, 시인아 이렇게 우리 일찍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상쾌해. 아우, 상쾌해. 룰랄라. 오늘 1교시 뭐야, 시인아, 학교에? 클래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열심히 해봐. 알았어, 엄마. 잘해볼게. 이뻐라. 우와, 지금 몇 시야? 8시 40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마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엄마 손. 누가 엄마 옆에 앉을 거야? 빨리. 와, 우리 더 어린 친구들도 왔어. 오빠가. 아기예요? 몇 살이에요? 신아, 그래. 아빠, 신아, 우리끼리 가족끼리 얘기하자, 우리. 일단 진짜 엄마하고 아빠하고 언니만 봐줘. 다른 친구들도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 밥 먹는데 그 친구들도 시끄러워? 방해되지. 우리 음식 언제 나오나 보자. 그래, 언제 나올까? 우리 음식 아니야? 우와. 뭘까? 저기 손님 있다. 응, 저 옆에 손님은 저기 식사하시던 거야. 식당에 가면은 우리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 없어? 있어. 밥 먹으러 왔는데 우리가 계속 건들면 어떡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리고 애기는 절대 만지면 안 돼. 애기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 그리고 밥 다 먹을 때까지 먹고 나서도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 정도는 아빠 괜찮아. 이렇게? 옳지. 그렇지. 어이구, 시아도 잘하고 있어. 우와, 이거 시아 좋아하는 스파게티.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니야, 너 나봐. 나갈 수 있어. 시은아 어디가? 신아. 시은아 어디가? 시은아 어디가? 신아. 일로 와. 여기 앞에서 주면 되잖아. 고마워. 대신 신지 앉아서 먹어. 시은아 하나 먹어. 바짝 당겨야 돼. 여기 있잖아. 세나, 아빠 돈가스 이거 주고 싶었어? 근데 신 아까쯤에 아빠 이렇게 돈가스 주려고 이렇게 돌아왔었잖아. 그러다 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식당에 바닥이 지저분해져. 오빠 준대. 오빠. 오빠. 봐봐, 시은아. 앞으로 이렇게 줄 때. 아빠 그릇 주세요. 아빠 진짜 줄 거야. 고마워.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진짜 조용히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너무 행복해. 고마워. 야, 나랑 약속해. 어떤 거? 다음 모습 떼쓰지 않고 우리도 안 뺄게. 남자로 뭐 있어? 진짜예요. 고마워. 나 이런 거에 눈물이 나지. 그러면은 오버도 안 되는데. 엄마 감동받았어. 사랑해요. 아니 엄마 감동받았어. 이건 반복된. 나도 언니, 엄마, 아빠 나도 약속해. 오케이.